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좀 잡기 위해서 네. 제가 OX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OX판을 어렵게 예. 구입해가지고요. 변호사님을, 김민성 변호사님은 노래를 못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나요?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나요? 모욕죄라고 보이니까요. 저런 잡놈 새끼 이런 거 되나? 응원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네. 그 가수 박경 씨라고 계세요. 네. 연예계 법률 상담소 연법상 2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 부회장 윤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회는 혹시 보셨어요? 네, 아까 모니터링 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뭐 생각보다 편집을 좀 잘해주셨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다만 저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말이 너무 빨라서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아, 빨라서요? 예. 어, 좀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저는 이게 끝으로 갈수록 텐션이 계속 떨어지고 발음이 조금 아무래도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부정확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이건 사담으로 한번. 네. 변호사님들은 대부분 다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변호사님들은 그 교육 과정에 이런 발음이나 수업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별도로 교육을 따로 하셔야 되나요? 저희는 이제 법 관련된 지식 위주의 수업이나 변론 절차라든지 아니면 변론하는 법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이제 스피치 관련돼서 전달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연예계에서 가장 많은 고소 건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여러 건 있는 바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법상 2회 주제, 이런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변호사님, 명예훼손의 법적 정의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으로 말하는 명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윤리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신분, 성격, 혈통 용모, 지식 능력, 직업 건강, 품석, 덕행, 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인 평가, 외부적인 명예를 의미를 하고요. 이런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다만 처벌을 하려면 그냥 떨어뜨린다고 해서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명예훼손 행위가 공연히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좀 잡기 위해서 네. 제가 OX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면 O를, 해당이 안 되면 X를. OX판을 어렵게 구입해가지고. 1번, 어떤 연예인이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소속사가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거나 네.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이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 뭐 약간 논란의 여지는 좀 있지만 제 생각은 안 된다. 제가 하급심 판례까지 찾아본 건 아닌데 네네. 일단 대법원급으로 되는 판례들에는 그런 이제 판례가 지금 존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처벌받았다는 케이스도 본 적은 없고 뭐 일단 제 판단에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이 대상이 되는 것은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인격을 보유한 단체입니다. 근데 소속사라는 거는 그냥 회사잖아요. 소속사 사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사람이 특정이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특정은 되지만 또 이게 과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데,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해서 전부가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상규상 인정된 수준이면 정당 행위라고 해서 또 이게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악의적 의도나 아니면 굉장히 반복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수반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치 않게 그런 얘기를 했다, 사회 상규상 얘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은 됩니다. 연예인하고 소속사하고 분쟁이 좀 있을 때 절차 같은 거거든요. 소송이 진행이 되고 소속사가 이런 부분이 뭐 안 좋았다 이런 거를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여론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소속사에서는 맞대응으로 명예훼손으로 맞대응을 하거든요. 고소는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성립되기까지는 사실 쉽지는 않은 거네요.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두 번째, 지인들하고 카톡 대화방이에요. 4명이나 5명 정도 모여있는 방에서 뭐 A 선배가
돈을 빌려가는데 갚지 않는다. 네. 뭐 사기꾼 같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네네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이거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 네. 뭐 사기꾼 같다라는 명예가 네.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오는 건 명확한데 이제 전파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 4명 정도 되는 일반적인 지인 방이다.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제 판례를 보면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대1을 대화한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 3명 정도가 그러니까 단톡에서 명예훼손을 했는데 한 명은 아예 읽지도 않았었고 한 명은 나는 관심 없다. 물론 이게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단톡방은 아니었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았던 카카오톡 채팅방이었는데 그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또 무죄가 나온 케이스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는 5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특수한 케이스에는 또 X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세모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방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도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공공연성, 전파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막 그러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겠다 막 이런 얘기가 그랬어? 오가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렇구나. 또 그런 게 있어요. 세 번째, 친구하고 1대1 카톡방에서 누구누구는 뭐 뚱뚱하고 못생겼어. 굉장히 별로인 것 같아.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그걸 당사자가 알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명예훼손에 성립이 될까요? 일단 X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못생기다, 뚱뚱하다. 이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가치 평가입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꼭 적시해야 된다는 구성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 쪽이 좀 가깝겠죠. 모욕죄요? 저희가 판례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 병원의 행정실장이었던 피고인이 병원 간호과정 및 간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말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체적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은 아니고 그냥 모욕죄. 네, 맞습니다. 가치 판단이니까요.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예훼손, 모욕 굉장히 좀 비슷한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관계를 적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 안 좋은 가족력이 있다. 이런 건 사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렸을 때는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은 데서 저런 잡놈 새끼 이런 거 해도 되나? 네. 뭐 이런 어떤 욕설이라든지 뭐 돼지 같은 녀석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니까 이럴 때는 모욕죄로서 이제 처벌이 되죠. 사실은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보통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하다가 농담으로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명예훼손에 고소는 가능하지만 그냥 장난이니까 안 하는 것 뿐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부분 그런 거는 이제 명예훼손에 성립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을 적시한다기보다는 어떤 욕설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럴 때는 모욕죄 쪽이죠. 모욕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당사자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면 그게 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변호사님을 김민성 변호사님은 노래를 못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나요?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나요?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노래 잘한다 못한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이제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욕죄라고 보이니까요. 법원에서 받는 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담이지만 김희성 변호사님이 최근에 노래 커버를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노래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이건 허위 사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건 허위 사실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 경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패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예훼손은 보도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건은 진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이게 허위가 아니라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이제 공소를 제기하잖아요. 공소를 제기할 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판사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이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론상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허위사실 적시로 막 그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네. 갑자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결을 내렸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연 현저하게 저해하느냐, 방어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공소사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를 별도로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무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명예훼손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사실적시, 명예추락, 그리고 공연성 이런 부분들이 똑같잖아요. 네네. 거기에 허위사실이라는 거 하나만 더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부분이 걸릴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뭔가 사건이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할 수 네.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허위 사실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장 변경을 해도 되고 검사가 네네. 아니면 판사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냥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제 네.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건이 네. 인기 가수 A 씨가 성폭행 고소가 진행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네. 맞고소를 했는데 네.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는지 네. 아니면 사실 즉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는지 보면은 어찌됐든 그 인기 가수 A 씨의 입장을 조금 알 수는 있겠네요. 추론은 되죠. 왜냐하면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원래 기소가 될 여지가 높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사실 적시로 들어가는 순간 마치 외부에서는 그 일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 전략상은 허위사실 적시로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나. 그러면 일단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나중에는 이제 공소장 변경으로 해서 바뀔 가능성도 있기는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언론사도 있고 TV도 있고 음. 요즘에는 SNS도 있는데 네. 이런 매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조금 달라지나요? 아,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매체에 따라서 아예 적용 법조가 달라져요. 구분을 해보자면 일단 일반 명예훼손이 아까 형법 307조 부분이고요. 그리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또 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또 규정이 돼 있는데 일반 명예훼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는 거기 있는 사람만 듣고 휘발되거나 옮기더라도 이제 근거라든지 이런 게 빈약해지니까 옮겨질 확률이 조금 낮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쇄가 돼서 활자로 되니까 말로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죠. 다만 이것도 형체가 있는 어떤 물건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좀 인터넷이나 이런 것보다 좀 낮은 상황이고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네. 그만큼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굳이 크게 구분하자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처벌의 수위가 일반 형법적인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이 점점 가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체가 동일하다고 해서 어떤 전파 가능성이 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할 땐 양형기준표라는 게 있는데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들어가서 그 일반 형법에 이제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감경 요소가 들어가고요. 출판물이나 아니면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의 경우에는 8개월까지도 감경이 되는 감경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매체 안에서의 어떤 전파력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판결을 할 때 네. 팔로워 수도 좀 그 적용이 되는 건지 딱 그 예예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SNS 팔로워가 10명이에요. 그럼 제가 어떤 사실을 딱 게재했을 때 바로 1차적 전파자가 1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만큼 확률이 10명밖에 안 되니까 재전파될 가능성도 낮아지는 거죠. 네네. 근데 10,000명이면 내가 1차적으로 딱 게재하는 순간 그 전파력이 10,000명한테 확 게재가 되고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게재가 된다면 그만큼의 이제 곱수로 이제 재전파가 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팔로워 수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요. 그만큼. 가수 이하늘 씨가 예전에 네. 1집 때만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에 대한 뭐 음악적인 좀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그냥 옛날 얘기하면서 약간 재밌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분은 이제 들으시고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셨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그 방송이 끝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하늘 씨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뭐 화해도 하고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 네. 저도 이거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런 기사를 찾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방송에서 전 멤버 박 씨에 대한 인신공격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하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의 성격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범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고 이제 검찰에서 의견을 밝혔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능을 보다 보면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까 아니면 모욕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그쵸. 하거든요. 예능적인 성격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도 거의 동일한 소견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네. 보통 이제 카톡 대화방에서 네.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증거로 될까요? 아니면 그 캡처본이 꼭 있어야 할까요? 캡처본이 있으면 이제 명백해지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변호사마다 이게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캡처본을 가져오지 않으시면 뭐 진행해서 제가 처벌을 장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증거가 남는 거지만 우리가 평소에 사람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누가 말을 한 명예훼손이 많잖아요. 굉장히 이게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있어서 없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진행하면서 입증에 좀 많이 곤란함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서나 녹음 뭐 이런 게 그쵸. 자료는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악플 같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이 가능할까요? 뭐 어떤 사람이 안 좋은 기사가 났어요. 뭐 음주운전 같은 기사가 났는데 그 밑에 쟤는 술만 먹으면 음주운전을 한다. 또는 쟤는 술만 먹으면 뭐 기물을 파손한다. 라고 적으면 사실을 적시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 사실과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에는 성립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악플 같은 경우 요즘에 보면은 그 이름을 다 안 쓰고 네. 자음만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인정이 될까요? 또 자음만 썼을 때 만약에 어떤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었고 자음만 썼을 때도 그 사람이 충분히 연상이 되면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건데 네. 저도 사실 예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네. 굉장히 비유해서 제가 굉장히 불공정한 어떤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네.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아는 사람은 보면은 알아요.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을 보면 절대 모르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이 가능할까요? 비유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까 그 자음만 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 비유만으로도 뭐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다면 그거 역시 명예훼손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언제 하셨나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5년이고요. 그리고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나는 거고 만약에 안 지났으면 그냥 이거는 이제 편집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또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좀 참여를 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가수 박경 씨라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사재기 관련해서 SNS에 이제 가수 실명들을 거론해서 몇 팀 몇 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된다면 뭐 벌금이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그냥 개인적으로 실명을 거론을 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명예를 떨어뜨리게 한 거는 맞죠.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모든 명예훼손이 다 처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된 사실을 적시된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이런 사실관계가 뭐 박경 씨가 말씀하신 게 사실 판명이 난다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어떤 음악을 공정하게 들을 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제작자들과의 공평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럴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무죄 또는 무혐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극과 극으로 맞습니다. 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게 꼭 허위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인식할 만한 정도의 증거들이 있다면 또 공익성을 판단을 해서 뭐 무혐의나 무죄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무조건 진실이라는 걸 다 밝혀야 되는 건 아니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게 인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한 것이다라고 해서 충분히 감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혹시 처벌을 하더라도. 다행이네요. 제가 사실은 걱정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도 이제 그 진행 상황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피해를 많이 볼까봐 걱정이었는데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걱정을 덜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그게 뭐 어차피 사실관계로 밝혀진다면 제 법률적인 판단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법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김민성 변호사님하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에서는 대중음악지원본부를 설립하고 불공정한 음악산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방송사로부터 불공정한 계약을 진행하였거나 갑질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메일 주소로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 후에 연락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예계 법률 상담소 인사드리겠습니다. 상